자, 잘 치셨죠? 예,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보도록 하죠. 등기 신청할 때는 이제 등기 원인 정보라는 서류를 내게 되는데, 등기 원인 정보라는 것은 이제 뜻이 뭔지부터 풀자고요. 등기 원인 정보, 등기 원인 증서 같은 말 뜻이에요. 아까 우리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 원인은 매매였었죠. 그럼 매매란 등기 원인이 있게 되면 매매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른 말로 매매 계약서가 됩니다. 이 하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매매가 원인일 경우는 매매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교환일 경우는 말 바꿔치기예요. 교환 계약서. 매매는 매매 계약서니까, 증여는 증여 계약서, 임차권 등기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판결을 받은 경우는 판결문 등등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주소가 바뀌더라. 주소 바꿀 때는 주민등록, 등초번 등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럼 등기원인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 갖출 요건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요건 시험에 잘 내지 않으니 간단히 보세요. 서류상에도 부동산 표시가 나와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등기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등기사항 안에는 등기하게 된 원인이나 또는 원인, 연호를까지 나오는 것이 요게 기본 개념이고, 세 번째는 등기 신청하는 당사자 표시하고 날인까지 나와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틀인데, 이거는 뭐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히 보시고, 오히려 밑에 등기원인 정보 유형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유형 어떤 게 있는지 가볍게 읽어보자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는 매매할 경우는 매매계약서, 교환은 교환계약서, 공유물을 분할하더라. 공유물 분할 계약서, 대물반제 계약서 등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수용 있는 경우는 협의 성립 확인서나 재결서, 경매할 경우는 경락 허가 결정 정본, 확정 판결 정본 많이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시험지문 나와도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원인 정보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꼭 집어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원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꼭 찍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해서 그렇게 간단히 보시고, 이제 시험 내는 거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검인계약서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가볍게 보시되 이제 검인계약서 파트를 문제를 냈는데, 검인계약서의 경우는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검인을 받도록 계약을 해서 내는 것이 이게 의무규정이에요. 검인계약서를 받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이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검인받은 검인 계약서 제출한다거나 또는 검인받은 판결문을 내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검인을 안 받은 경우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것은 검인을 받고 안 받고를 가릴 줄 알면은 여기 문제 풀어요. 검인은 언제 받느냐?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검인 받는 것이 여기 의무규정입니다. 그러면 검인 받는 건 언제 받으라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검인 받아라. 그럼 거꾸로 이제 하나씩 풀자고. 그럼 이때 말하는 계약은 그러면 유상계약일까 무상계약일까? 유상계약 무상계약 괜찮아요. 뭘 말해도 틀리게 돼 있으니까. 네? 유상? 네, 계약은 모든 계약 답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을 말하든 무상계약 말하든 틀리게 돼 있으니까 뭘 말해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틀려봐야지만 다음에 안 틀리니까. 전부 다 유상 무상 그러면 어디 가나 그래요. 유상 그래요. 유상이란 말이 왜 나올까?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공부할 때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계약만 받아라. 근데 그게 떠올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유상 나옵니다. 근데 거의 받는 유상계약만 대상이 아니라 모든 계약 다예요.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법에 나오는 전형계약이든 비전형계약이든 계약의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계약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게 되고,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받아라. 그럼 거꾸로 외우는 게 아니라 말을 푸는 거예요. 여기선 등기법은 외우면 끝이 없고 말을 풀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계약일 때 검인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계약이 아니면 계약이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다. 어떤 등기할 때 검인받으실 것?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다. 이것만 끄집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매는 계약인가요? 책 읽어드릴게요. 경매 계약 아니죠? 건인받을 필요 없고, 공매도 건인받을 필요 없고, 수용도 법률 규정 건인받을 필요 없고, 상속받은 경우도 법률 규정 건인받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효 취득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법률 규정이니까 건인받을 필요 없고,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의 경우도 거민권자가 시장, 군수구청의 거민권자가 됩니다. 지자체 본인 스스로 거민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면제해주고요. 공복공부할 때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도 거민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규제가 들어와요. 그럼 거래 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거민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는데, 거래 신고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민법이다, 매매다, 매매만 의미할까, 교환 증여를 포함할까? 거래 신고하는 것은 매매만이에요. 그래서 혹시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이렇게 안 배웠나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60일 안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별점을 교부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내게 돼 있어요. 거래 신고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거래 신고해라? 시장, 군수구청장. 거민권자도 시장, 군수구청 똑같은 사람이니까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매매 계약은 2006년부터 거래 신고자로 가름을 하고 매매만은 거인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겹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도 진정 명예회복이 원인이지 계약이 원인이 아니니까 거인받을 필요 없다고 규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 많은 걸 외우려고 하면 머리 쥐나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니더라.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풀고 들어오시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인 거지, 한두 개라 그러면 외우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어떤 등기할 때 거인받으시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거인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가등기할 경우는 주인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럼 거인받을 필요 없다. 그럼 언제 거인받을까? 가등기 따는 것은 본등기 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등기 때 거민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매매계약을 해지합니다. 매매계약을 해지해버리게 되면 실행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하게 돼 있어요. 말소 등기하는 경우도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민받을 필요 없다. 지상권은 거민받을까? 이전 등기 아니잖아요. 우리 풀고 가는 거예요. 안 받는다. 전세권, 저당권 안 받는 겁니다.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다 외우시려고. 못 외우니까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해서 7번을 들어요, 최소한. 그러면 나중에 와서 이제 귀에 익어요. 그럼 거인받는 것은 언제 거인받으시래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인받아라 규정하고, 그럼 거꾸로 풀을 때 계약이 아니면 거인받지 않아도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거인받지 않아도 되고, 풀고 가시면 내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것이 판결문은 거민을 받아야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판결문도 거민 받아야 되고, 확인조서, 이행조서, 조서도 거민을 받아야지 등기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거민권자가 또 누구냐가 문제인데, 거민권자는 해당 시, 군, 구청장의 거민권자가 될 것이고, 거민 신청은 누구나 다 합니다. 계약 당사자도 거민 신청할 수 있고, 중개업자, 위임받은 수임인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거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시군구청장들은 거민 여부를 심사할 때 형식적으로 심사해서 거민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민에 관한 기본 내용인데,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걸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니 문제예요. 그럼 거민 받는 것은 언제 거민 받으시래요? 이건 아직 외우지 마시고 이것만 들어본 기억나면 항상 기본 틀이 생각나야 되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받는다 잡아놓으시고, 이때 말하는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모든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읽어보니까 제목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에 또는 권한위임받은 자의 검연을 받아 이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요력이 있는 조서인 때에도 검연을 받아라 말아라. 받아라 그러면 쉽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써놓기를
계약서하고 뭐에 검인받아라? 판결문 검인받아라. 그럼 계약하고 판결이 아니면 검인받지 않다 보니까 밑에 이제 검인 대상 여부에 대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와 종류를 불문하고, 이 말은 뭐다? 어떤 계약 받으라는 얘기예요? 계약의 일자와 종류를 불문하다는 얘기는 모든 계약 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계약 다 받아야 할 것이고, 이 계약서 안에는 판결하고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일락조서, 조정서 포함해서 검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넘어가서 나온 말이 이제 교환 계약인가요? 예, 증여계약도 계약, 명의신탁 해지 약정도 계약, 명의신탁 해지 약정 원인으로 한 판결문도 검인받아야 될 것이고, 양도담보계약, 공유물 분할계약, 집행력 있는 판결서, 무허가주택의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 검인 다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검인받지 않는 것은 이거 푸는 거예요. 지금부터 검인 안 받는 것은 뭐하고 뭐가 아닌 거? 계약이 아닌 거하고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선. 그럼 첫 번째 나온 것이 경매나 공매, 상속, 시효취득, 진정, 명예회복 등기는 검인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검인받을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매매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을 첨부한 경우도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근데 매매 이야기나 대물변제 이야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도 받을 필요 없다요. 언제 받으셔라? 본등기 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하는 경우도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검인받을 필요 없다 해서 검인받지 않는 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선. 그럼 검인 안 받는 것을 외우지 마시고 이제 저처럼 풀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푸는 게. 근데 풀 때까지 아니 강의가 편하려고 하면 어떻게 강의하면 되는지 아세요? 제가 편하려고 그러면은 검인 안 받는 거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면 검인 바꿔먹고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편한 강의예요. 근데 그렇게 이거 한두 개를 외우지 못 외우니까 풀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건 저절로 외워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자꾸 떠드는 말이 검인 언제 받으시고 왜 이거 떼버리고 이거 집어넣어야지. 모든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이 있는 등기할 때 검인 받는다. 이거 가지고서 말을 풀고 들어가는 계약이 아니면 안 받는다. 이전 등기 아니면 받지 않는다. 여기 풀고 들어가시면 어떤 게 있는가만 잡아내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다 외워서 해결될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것 말고도 나중에 많아요. 공부하다 보게 되면 그릇이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진 않으니까 나중에 민법 공부가 많이 되면 될수록 검인 안 받는 게 늘어납니다. 점점. 그럼 나중에 법률행위 공부하면서 계약이 아닌 것들만 쭉 공부하시면 그릇이 커져요. 오히려 그때 가서 점점 늘어나니까 공부하면서 틀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인 절차 보게 되면 검인권자는 신청권자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이건 중개업자이건 변호사이건 법무사이건 사무원이건 문제될 게 없고, 검인권자는 시, 군, 구청장이 검인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심사권의 경우는 실제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인계약서에 들어올 사항이 있는가만 따져보는 형식적 심사권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검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게 되면 다른 걸 내는 게 아니라 검인을 받고 안 받고를 가릴 줄 아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 떠들은 게 워낙 중요해서 노랑 색깔로 써놓고 주황 색깔 써놓고 써놓은 거 두 개 무조건 외우고 들어오셔야지만 나중에 이거 푸는 거예요. 등기법은 외우는 게 아니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온 서류가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란 말 나오는데, 옛날 말로 등기필 증이라고 부르고 지금 등기필 정보라고 부릅니다. 같은 서류예요. 등기필 정보. 등기 신청할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누가 내느냐? 등기 의무자가 제공을 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근데 이거부터 가기 위해선 이제 풀 게 있는데, 자,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매수인은 권리자. 그럼 집에 등기필증, 즉 등기 권리증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이에요? 좀 생각해 보자고. 외울 게 아니라 매도인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등기필증 집에 있는 거는 매수인은 집만 샀지 등기까지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 너무 어려운 말인가? 지금 집을 저에게 팔았으면 매도인 매수인일 경우에
지금 등기권리증 누구한테 있는 얘기예요? 도인에게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매수인은 아직 없잖아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 매도인이 진짜 매도인이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거예요. 등기권리증을 등기소에 내게 돼 있는데 문제는 등기 의무자가 내라고 떠들었죠? 좀 개념 좀 깨자고요.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등기소가 등기권리증 줬죠? 그 장롱설에 보관하고 계시죠? 그럼 내가 만약에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서 전세권 등기했다. 등기권리증 줄까요? 그래, 등기권리증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준다 안 준다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예, 아니 안 주겠죠가 아니라 준다 안 주고 대답만 하시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 은행과 대출 받게 되면 은행이 전담권 등기할 겁니다. 근저당권. 등기 끝나면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줄까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말씀하세요. 그냥 빨리 말해야지 대화하고 나가지. 안 준다. 그럼 남의 건물에 임차권 등기하고 세 들어갔습니다. 임차권 등기 끝나면 등기필증 줄까요? 괜찮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하나, 둘, 셋. 안 준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면 등기필증 주고, 전세권 등기하면 등기필증 안 주고, 저당권은 안 주고, 임차권 안 주고, 이제 법 그만 개정하시고. 여기서 하는 말이 있는데, 소유권은 권리적 제일 좋은 권리죠. 내 집 담보 잡히면 내 집에 저당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별로 유쾌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담보 잡힌 자체가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좋은 권리, 저당권은 주인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권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역천역에서 항상 강의할 때마다 떠드는 말이 개 있죠. 개, 멍멍이. 개, 멍멍이로 항상 예를 들어요. 불독이란 개는 자태가 멋있죠. 침 질질 흘리고 떡 서가지고서. 불독 멋있는 개도 개고 똥개 맛있는 개도 개예요. 뭐라고요? 멋있는 개도 개고 맛있는 개도 개란 얘기예요. 소유권만 권리가 아니라 전세권도 권리고 저당권도 권리고 임차권도 권리예요. 그럼 등기만 끝나면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와서 갖고 있다가 본인이 집을 판다거나 전세권 팔아먹을 때 의무자가 되면 내는 거예요. 제가 숙제 낸 거 있을 텐데 지난주에 의무자 외우시라고.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그거 하나 꼭 외우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숙제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알아요? 외우셨어요? 나머지는 숙제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봐. 그러니까 몰랐죠? 원래 그런 거예요. 다. 원래 제가 목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목표가 내년에 강의할 때는 필히 가죽 잠바 입고 브랜나루 좀 기른 다음에 부츠짐 신고 학원 올 때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서 우렁탕탕 와가지고서 가죽 잠바에 찡찡 막 박은 다음에 좀 험악한 분위기로 강의를 해야지 숙제를 잘해오더라고.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무서우면 숙제 잘해오고, 그죠? 중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 물러 터지면 숙제 안 해오고.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보기보다 무서워요. 나중에 등에 그림이 있다니까. 자, 어쨌든 간에 농담한 거고. 하나 외우시라 그랬어요. 두 번은 새로 왔으니까 모르시니까 전세권을 말소할 때에는 전세권이 지워지거든요. 등기부상. 지워지면 내 등기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등기 없어진다는 얘기 전세권자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니까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전세권을 말소 등기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예요. 오케이? 이거 공식이에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권자가 의무자. 계속 말바꿔치기예요. 하나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 누가 가져오래요? 의무자가 내죠? 그러면 갖다 붙이면 돼요. 소유권이란 권리를 말소하는 경우는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오케이? 이거 계속 써먹어야 돼요, 앞으로. 그럼 전세권을 말소할 당시 말바꿔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등기 의무자? 예,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권자, 지사권 말소할 때는 지사권자. 그럼 소유권자 등기필 정보 있어요? 있죠? 그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소유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그럼 전세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필 정보를 내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정보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의 등기필 정보가 내야 되는데 지금 전세권 등기필 정보 있나요? 저당권 등기필증 정보 줘요?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뭔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집을 샀잖아요. 집 산 자에게 당신이 소유자라고 등기필증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또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겁니다. 등기필증을. 그럼 저당권자가 저당권 등기를 끝나게 되면 은행에서 받아요. 등기필 정보를. 오케이? 본인이 갖고 있다가 본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면 그걸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등기필 정보 있어요? 네, 그럼 그걸 내면 돼요. 등기 신청할 때. 저당권 말소하는 경우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저당권 정보를 내는 겁니다. 가등기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가 정보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말소하면은 소유권자가 정보를 내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필 정보의 경우는 등기가 끝났을 경우 등기 권리자에게 준 것이 등기필 정보인데 이건 언제 내느냐? 본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면 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집에 장롱 서랍에 등기필증 있죠? 그거 언제 받은 거예요? 집 살 때 여러분이 집 살 때 받은 거 아니에요? 살 때는 여러분이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그럼 살 때 권리자로서 받아서 갖고 계시다가 그 집을 팔게 되면 여러분이 뭐로 바뀌어요? 의무자. 그러면 옛날에 살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주인인가 확인할 목적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때리다 보니까 근데 하나부터 알 것은 등기필 정보라는 건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 다 있다 보니까 상황 따라서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느냐 그때 맞춰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알아야지 나중에 인감이 풀려요. 이걸 모르시면 뒤에 가서 못 풀어요, 인감을. 그럼 지금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 어떤 거 내야 되고 소유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되는 거고 전세권 말소할 때는 전세권 정보를 내는 것이고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 정보를 낸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언제 내느냐 정보를 내는 것은 그 밑에 제출하는 경우 보니까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만 나올 겁니다. 찾았어요? 맨 밑에 맨 밑에 줄에 제출하는 게 언제 내래요? 제출하는 경우는 아니 왜 중간을 빼먹고 공동 신청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맥인데 여기서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푸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이 등기법은 자꾸 어려운 이유가 뭐랄까 이게 지금 풀고 들어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은 참 편한데 이거 외워서 될 게 아니니까 외운 걸 주는 게 아니고 등기하는 과정을 물어보다 보니까 이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 시간이 걸려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 이 과목인데 제일 좋은 거는 아까처럼 뭐라 그러면 돼요. 외우면 돼요 그냥. 그 외우면 문제 풀 것 같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풀고 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는 게 언제만 내래요? 이거 자꾸 외쳐야 돼 지금부터. 공동 신청할 때가 언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딱 규정해버립니다. 그럼 이때만 가져오라는 얘기는 그 밑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그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여기 또 보세요. 이제 또 거꾸로 푸는 거예요. 내는 경우는 이때만 가져와라. 그럼 제출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아니면 낼 필요 없단 말이 나오겠네요. 그럼 공동신청이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다 되는 겁니다. 그럼 공동이 아닌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배운 거 단독 신청할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고 상속받은 경우도 단독 신청한 경우고 아까 두 개 더 봤었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그래서 아까 지목이 바뀐다고 면적 바뀌는 경우 소유자 혼자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권리자 이름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름 바뀌는 거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 이런 것들은 다 단독 신청할 때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뒤에 배우면 알게 되니까 가볍게 놔두시고 또 촉탁이라는 게 누가 신청하는 촉탁일까? 촉탁은 관공서 신청할 때입니다. 관공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촉탁은 제출할 필요 없다 보니까 경매로 등기한다거나 공매로 가는 경우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왜? 공동이 아니니까. 그럼 판결을 받은 경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있겠지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다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우는 거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내는 것만 알면은 안 내는 거 풀 수 있으니까. 내는 거 언제만 낸대요? 공동 신청할 때고 또 하나 승소한 등기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만 가져와라. 이 두 개가 아니면 내지 않는다가 되니까 공동이 아닌 거 단독 신청 등기나 촉탁 제출할 필요 없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 제출할 필요 없다고. 판결은 원칙이 안 내는 게 원칙인 것이고 이때만 내는 거예요. 교재 보니까 제출하는 경우 언제만 가져오래요?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일 때만 가져와라. 반대로 제출할 필요 없는 거는 상속 단독 제출할 필요 없고 판결받은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할 때는 제출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고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관공서 촉탁, 소유권 모전 다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낼까? 소유권 모전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촉탁은 공동 신청할 등기가 아니니까 풀고 나가는 게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안 내는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몇 번 들으면 풀리는데 내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언제?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게 맥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거 가지고 얼마큼 잘 푸느냐가 내고 안 내고 가르마 타는 방법이에요. 점점 어렵죠? 쉬워요? 네? 여기는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첫 줄 언제 내고 안 내고 지금은 서류를 내고 안 내고 가르마 타야 되는데 내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안 내는 거는 거꾸로 풀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게 요령이에요. 둘 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거 똑같은 거 이거예요. 자, 거인받는 거 언제 거인받으래요?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때 받아라. 요거 잡았죠? 그럼 계약이 아닌 거하고 이전 등기 아닌 거 쭉 풀 줄 알면 이게 풀리는 것이고 또 등기표정 뭐 언제 내래요?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가져와라.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다. 풀고 들어가면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시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저런 게 있나 보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등기별 정보 멸실의 경우나 말이 나오는데 댁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기별 정보가 멸실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등기 정보 옛날 말 등기별점 멸실하게 되면 재기업 안 해줍니다. 확인하는 것은 셋 중에 하나로 확인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등기 의무자가 낼 서류죠. 이쪽에서 의무자 가져와라. 그럼 매도인이 등기표 정보를 내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잃어버리게 되면 의무자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간다거나 또는 그의 법정 대리가 등기소에 출석하면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신분증 가져오라 그래요. 신분증을 제출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랑 대조해 본 다음에 그자가 진짜 주인 맞다라고서 등기관이 확인줘서 써주고 등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때 직접 가는 경우는 비용이 들질 않아요. 신분증을 가져갈 때는 필히 사진이 나온 걸 가져가셔야 돼. 사진 나오고 신분증 얼굴 대조해 봐야 되니까. 사진이 이제 옛날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신사동 갔다 와서 네, 많이 바뀐 경우 그래도 신분증 가져가서 확인받아야지만 등기를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방법이고 직접 가자니 좀 창피하더라. 이때는 위임을 통해서 맡기면 됩니다. 위임을 통해서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을 해버리게 되면 이 두 명이 얘네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인해서 확인 서면을 써줍니다. 확인 서면 써주면 이를 통해 등기할 때 가름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조금의 비용이 좀 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신청서나 또는 위임장 등의
등기표 정보를 묘실했다고 뜻을 기재하고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인 사무실 있죠. 유리시의 공증 서버치인데 거기 가서 신청서 위임장에 공증받는 거예요. 공증받은 다음에 공증받은 부본을 복사본을 제출하면 가름해 줍니다. 요 세 개로 가름하는 것이 방법인 것이고 요 세 개 외에는 가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가름할 때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고 직접 출석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리인이 확인서면 써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공증서 부본 넣는 경우가 있더라. 이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이거 또 나와요. 그럼 이따 좀 있다가 확인서면 공증서 부본 이 말 나왔다는 얘기는 이 말 뜻이 뭐다? 등기필증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잃어버린 경우에 이 말이 또 나오니까 이제 조심해서 이따 한번 써먹을 테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다시 등기표 정보라는 것은 누가 내야 돼요? 의무자가 내죠? 근데 등기표 정보라는 건 소유권만 등기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다 갖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내는데 내는 경우는 언제만 내느냐?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일 때만 가져온다. 그럼 거꾸로 공동 신청이 아닌 경우는 낼 필요 없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낼 필요 없다 해서 그걸 쭉 풀고 들어가시면서 이 내용을 파악하시면 답이 떨어지는데 그대로 그냥 냅다 책 보고 외웠다가는 죽어도 못 외워요. 여기도 안 내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상황 따라서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고 이거 못 외우니까 항상 이 첫 줄 나온 내용과 쭉 풀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말을. 등기법은 풀 줄 알면 실력이 배가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아 이거다라고 알게 되는데 공부 습관들이 뭔가요? 대부분 다 싸잡아 외우는 게 우리 공부 방식이었었죠?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외웠어요 또 이거? 앞에 따서 보상부등 막 외우는데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는. 아시겠나요? 제발 앞에 따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암기해서 문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풀 줄 아는 문제 내는 게 기출 문제예요. 등기법은. 백날 외워서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 그러느냐? 등기법은 이제 외울 거 다 외우고 공부할 거 할 만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대요. 왜? 외운 대로 문제를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과정을 물어보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했을 때 6개월 안에는 등기법 점수 나오기를 바라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6개월이 지나야지만 이제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 같죠? 이제 공부 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한 3월, 4월 달에 한 서너 번, 한 두 번 듣고서 근데 이제 공부 점수 나오겠지. 이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문제 보면 알 것 같은 답은 안 나와요. 이게 실력 차이가 좀 시간이 지나 나오는 과목이 이 과목이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점수를 좀 내고 싶으시면 어디부터 먼저 공부하셔라. 지적법을 먼저 공부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공부해서 점수가 좀 나와야지 어느 안도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한 5, 6개월 공부했는데 20점을 못 넘게 되면 얼마나 환장해. 그러니까 점수 좀 맞으실 거면 어디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지적을 먼저 공부하시고 등기를 길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등기별 정보고요. 그 다음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나오는데 다른 건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제3자 효력 발생 요건에서 뭐 사립학교, 재담업의 농지란 말 나오는데 나오는 건 3번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이제 시, 군, 구 또는 읍면 동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지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강의를 안 해요. 왜 강의 안 하느냐?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공법 시간에 농지법을 배우면 그때 알아요. 그때 공부하시고 와서 제가 촉독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공법상 얘기는 그쪽에서 배우신 다음에 해드릴 내용이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외국인 토지 다 필요 없고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허가 토지 혹시 허가청 나오는 허가구역 배웠어요?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배웠냐고요? 배우셨죠? 나왔다는 얘기는 배운 거니까 이제 배운 거 하면 대화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배웠으니까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 등기법은 오만 자법의 짬뽕법이에요. 공법 나오지, 민법 나오지,
세법 나오지 모든 게 다 합쳐 있다 보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또. 자 먼저 아니 살살 물어볼게요. 여기서 같이 공부하세요.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몇 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지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정된 경우 이제 부동산 거래 시에는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허가받는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배웠고 무상계약은 허가받을 필요 없다. 또 토지만 허가 대상이다 보니까 토지는 허가를 받겠지만 건물만의 계약은 허가받을 필요 없고 허가받은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 두 가지만 허가를 받는다. 맞나요? 네, 그러면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아라 말아라.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틀리면 또 맞으면 어때요?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 둘 셋. 그게 제일 나쁜 대답이라니까요.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이거는 양다리 걸치는 건 아예 잘못된 거예요. 하나만 정확하게 해야지. 가등기는 허가를 받아라 말아라. 받아라죠. 왜? 유상계약이 하나인다. 가로 안에 매매 이해약을 포함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약을 통해서 가등기할 때 허가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 그럼 무상계약은 허가받을 필요 없지요.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면 허가받을 필요 없고, 그죠? 그럼 가등기는 허가받았나요? 예. 그럼 가등기 때 받은 것은 본등기 때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풀고 가면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책 보게 되면 허가받는 것만 봐드릴게요. 허가받는 것은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 등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경우로 하나한다는 말은 유상계약만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고 가로 안에 뭐가 포함된대요? 이해약을 포함하니까 3번 질문처럼 이해약에 따른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지상권 설정 가등기, 지상권 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 가등기 가처분된 가등기 다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위에 나온 2번의 경우 뭘 의미하느냐 이거 전부 다 유상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부담보증여, 대물변제 예약, 양도담보, 현물 출자 전부 다 또 지료가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 전부 다 유상계약이니까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4번이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 경정할 때 허가증을 다시 받아야 될까 아니면은 안 받아도 될까? 거기 써 있잖아요. 받는 겁니다.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등기할 걸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 경정할 때 허가증을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나 볼까 그러면 판결을 때 허가증을 낼까 안 낼까? 거기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판결을 때 허가증 낼까 안 낼까? 판결을 때 허가증 내야 됩니다. 판결도. 왜 내야 되지? 내야 돼요. 내는 이유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원래 등기법은 판결의 경우 허가 안 받게 규정되어 있다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허가를 받도록 강제시켜 버렸습니다. 특별조치법에서 이제 강제시켜 버렸는데 판결을 등기법은 허가 안 받게 규정하다 보니까 판결을 한 제도로서 허가제를 회피하는 탈법으로 이용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허가를 받으라고 강제시켜 버렸습니다. 옛날에 허가를 안 받았거든요. 판결일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잘 들으세요. 나중에 뭐 지금은 따라오면 따라오겠지 못 따라오면 다음에 또 해드릴 테니까 우리 강릉시의 허가구역입니다. 제가 토지 소유자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땅을 거래하려고 그러면은 노원구청장에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죠. 공동으로 허가 신청 들어간 경우에 허가 신청받은 노원구에서는 허가나 불허가 여부를 15일 안에 결정을 내려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허가 내리기 전에 노원구에서 미리 요청할 게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땅을 팔지 말고 노원구가 먼저 필요한 땅이니까 노원구에 먼저 팔으래요. 이게 뭐예요? 먼저 팔아라? 선매 요청 들어옵니다. 먼저 사겠다고. 선매가 들어온 경우에 이 선매 요청받은 제 입장에서는 선매 응할 의무가 없어요. 선매 불응에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나 노원구에 안 팔고 여러분에 팔겠다고 선매 불응했더니만은 괘씸죄 걸려가지고서 허가가 안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토지를 거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옛날에 판결을 허가 안 받을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짜요 둘이.
짜고 매매대금 다 받은 제가 등기 넘기지 않는 걸로 가장을 해서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등기 넘겨달라고. 그럼 재판받으러 가겠네요. 판사가 저에게 하는 말, 토지를 팔은 사실이 있느냐? 네. 대금 받은 거 있느냐? 네. 등기 안 넘긴 거 있느냐? 네. 등기 넘겨라. 네. 판결 나왔죠? 허가받을 필요 없으면 싹 짜고 돌아가더라는 점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걸 잡아내려고 돌아가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 판결일 경우도 허가증을 첨부하도록 특별조치법에서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 허가증 없으면 등기가 안 넘어갑니다. 무섭죠? 판결문도 여기 보니까 검인 받으래요? 판결도 회피가 안 돼. 무조건 다 받을 거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판결도 검인 받고 판결 허가증 내는 게 의무 규정이에요. 아직 거기까지 갈 때는 아니니까 그냥 살짝 맛보여드린 것이고, 입문서다 보니 깊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점점 깊어집니다. 나중에 우리 배울 책을 좀 따온 거예요. 앞에서 다른 내용도 집어넣으려다가 어차피 1월 달에 또 나갈 책이잖아요. 보던 내용이 있으면 눈에 익으라고 일부러 기본서 좀 떼온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만, 어려운 건 빼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1월 달 받을 책은 여기다 더 깊어진 것 뿐이에요. 거의 뭐 기본 틀은 비슷할 겁니다. 근데 힘내세요. 어찌 한 번 듣고 다 알겠어요. 우리도 1년 먹고 살아야지. 아닌가? 한 번 듣고 다 할 건 뭐 하려고 지금 공부하셔. 8월 달에 오시면 되지. 지금부터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일을 반복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가다가 앞으로 이제 수업 듣는 시간은 한 10번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최하 10번은 들어요. 왜? 9월 달 가시면 문제풀이를 전 과목을 4번씩 문제 푸는데 이게 매일 나와요. 문제. 9월 달에 이제 4번 들어요. 9월 달에 그 중간에 들은 거 지금 한번 대충 들었죠? 1월, 2월 듣고 3월, 4월 듣고 5월, 6월 듣고 7월, 8월 듣고 9월 달에 못 들어도 두세 번은 들어 최하. 그 다음에 특강 한번 듣고 하면은 최소 8, 9번 듣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한 번 듣고 다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힘내시고 죽겠어도 참으세요. 인내가 있으면 뭐예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고진감래라 그래서 나중에 달콤한 시절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실 필요 없고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제3자 허가 등이 없으면 법률행위 취소가 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이건 민법 공부할 때 못능력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대리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안 받게 되면 취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 나오는데 이건 민법 공부할 때 임차권을 양도와 전대 시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했다거나 무단으로 전대했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임차인인데 제가 임대인이에요. 근데 계약 기간이 2020년까지라고 이제 길게 주고서 살고 계신데 6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제 동의 안 받고 이 가게를 양도했습니다. 오케이? 동의 안 받고 임차권 양도한 경우 저는 여러분 나가라고 쫓아낼 수가 있어요. 왜? 제 동의 안 받고 파는 거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은 짐 싸가지고 지금 나가셔야 돼요. 그게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나가라는 말에 싫단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동의 안 받으면.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 시에 항상 그러지 않나요? 나중에 중개업 사무실 하다가 권리금 주고 살 당시에 집주인이 재계약서 써주죠. 그게 무언의 동의라는 거예요. 동의가 없이 나가라 그러면 그냥 쫓겨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무단양도는 쫓겨나는 대지사유니까. 나중에 민법공부하면 그런 무지막장을 배우십니다. 나중에 알고 뭘 해야지 면장을 하지. 참 사람이 살면서 참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에요. 민법 공부 잘 돼 있으면 이런 법이 있다 하면서 피해갈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제3자 허가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대리권의 증명서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인데 등기 신청할 때는 이제 주소 증명 정보를 내야 됩니다. 내는 경우에 누가 내느냐?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첫 줄에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죠. 그럼 주소 증명 정보 누가 내느냐? 등기, 권리자만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원칙은 등기, 권리자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등기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아니 왜 나와 있지?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집주인 소유자입니다. 오케이?
집이. 그럼 소유자가 을에게 전세를 줘요. 그럼 전세권자가 등기 말소할 때가 아니라 태어날 때니까 권리자잖아요. 이름 올라가야 되니까 등기돼야 되니까. 그럼 이미 얘는 1순위에 갑의 소유권 등기돼 있죠. 그럼 얘는 을구에다 1순위 전세권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할 때 을의 주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소 주민등본 누가 가져와라? 새롭게 등기부에 올라갈 사람, 권리자가 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칙은 누구만 가져오실 것? 권리자만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항상 그 놈은 예외 때문에 문제란 거예요. 예외 규정은 미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신청할 때만큼만은 이때는 권리자 거하고 의무자 거를 다 내는 게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교재본의 원칙은 등기 권리자의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란 말 나와 있는데 끝부분에 다만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그 말을 압축하게 되면 원칙은 누구만 가져가는 게 원칙이 돼? 권리자만 내는 게 원칙이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권리자와 의무자를 둘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은 매도인이 내야 돼? 매수인이 내야 돼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은 매도인, 매수인 누가 내더라? 둘 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 누구만 내는 것이고 권리자만 내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만 둘 다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물어볼까? 이걸 물어볼까? 밑에 거 물어보겠죠. 아시겠나요? 그럼 증여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그럼 증여자 거, 수증자 거 누구 낼까? 둘 다 내는 겁니다. 교환계약도 둘 다 공동신청하는 거니까 공동신청하는 둘 다 내는 게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누구만 가져오시되 권리자만.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둘 다 낸다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인데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자연인 같은 경우 뭐가 있어요? 주민번호가 있죠.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있는 겁니다. 그 번호를 적고 등기 신청하면 돼요. 이 번호가 없는 자들 어떻게 부여받을 것이냐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첫 번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 정보들은 등기 신청할 때 번호가 없더라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번호 기재하고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줄도 치지 마시고 나중에 박스 차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나온 것이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 국민인데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출생은 어디서 해야 되냐? 외국에서 태어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들. 그럼 출생신고부터 한 다음에 등기하면 되는데 등기보다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출생신고가 안 돼서 주민번호가 없잖아요. 이때 주민번호 어디가 부여받느냐?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찾아가서 등기관에게 번호 부여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로 써 있어요? 거기 써 있기를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에서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로서 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출생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주민번호 받았죠? 그걸로 변경하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먼저 등기부터 할 때는 번호 부여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또는 외국 회사가 등기 신청할 때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도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그럼 제외 국민도 누가 부여했고 위에서? 마지막에 제외 국민 마지막 가서 누구예요? 등기관. 그럼 지금 나온 법인도 등기관. 등기사 보니까 등기관이 부여하는 게 기본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밑에 나머지 두 개는 등기관이 아니어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법인 안에 사단, 재단 같은 경우는 누가 부여하느냐? 시군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누구라고요? 시군 구청장. 틀리죠?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밑에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에서 부여들어가는데 이 두 명은 등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한 걸 낼까요? 당연하지 않은 걸 낼 거 아니에요. 등기사무는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그럼 등기관이 부여하는 거 시험에 내질 않는 거예요. 내게 되면 등기관이 아닌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법인 안에 사단이단 누가 부여하고?
시, 군, 구청장. 오케이?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에서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되면 두 개 위주로 놓고 넘어가시면 문제 풀 때 수월하고 25회 때 5번의 경우를 끌고 들어서 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단수 남기니까 지금은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인감증명서. 얘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까 등기필증 잃어버리게 되면 방법 몇 개 있다고 떠들었어요? 직접 출석이 있고 확인서면이 있고 공증서 부본이 있죠. 그 확인서면 나왔다거나 공증서 부본 나왔다는 얘기는 등기필증 가져오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이따가 여기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네, 좀 이따가 바로 나올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인감 쪽 다시 보도록 하죠.